난 그 남자를 사랑했었어. 처음 만났을 땐 너무도 다정하고 너무도 완벽했거든. 말끝마다 날 웃게 만들었고 힘들 때면 꼭 나타나 내 어깨를 감싸줬어. 유진아, 넌 내가 지켜줄게. 이 말이 얼마나 나한테 위로가 됐었는지 몰라. 그런데 그게 다 연기였다는 걸 알게 된 건 너무 늦은 후였어. 김도현, 내 남편. 우리 결혼한 지 7년이 됐고 아이도 둘이나 있어. 그렇게 평범한 가정을 이뤘다고 생각했는데 이 남자가 그림자를 4개나 데리고 있었다니. 첫 번째 그림자를 알게 된 건 작년 봄이었어. 친한 친구 민정이가 우연히 카페에서 도현이 다른 여자랑 있는 걸 봤다고 했어. 처음엔 믿기 싫었어. 민정이가 사진까지 찍어 보여줬는데도 도현이의 얼굴이 희미해서 아니라고 잡아떼고 싶었어. 근데 그날 밤 민정이한테 한 통의 전화가 왔어. 유진아, 그 여자 이름이 장미란이래. 도현이랑 몇 달째 만난대. 그 말을 듣는데 심장이 내려앉았어. 미란이를 직접 마주친 건 그 다음 주였어. 도현이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지길래 몰래 그의 차를 따라갔거든. 작은 모텔 앞에서 그 여자가 도현이를 기다리고 있었어. 얼굴은 평범했지만 치마가 짧고 눈웃음이 섹시하게 넘쳤어. 도현이는 그녀를 보자마자 허리에 손을 올리더라고. 그 장면을 보고도 난 아무 말도 못했어. 두 번째 그림자는 더 충격적이었어. 내가 전혀 의심하지 않았던 여동생의 친구, 소희였거든. 소희는 내 동생 은지랑 친해서 자주 집에 놀러 오던 애야. 난 소희가 마치 막내 동생처럼 느껴졌었는데 어느 날 밤 남편의 휴대폰에 찍힌 사진을 우연히 보게 됐어. 소희가 웃으면서 도현이의 셔츠 단추를 풀고 있었어. 손이 떨리더라. 그 애가 나를 보고 웃었던 그 미소가 가증스럽게 느껴졌어. 난 한 번도 소희를 추궁하지 못했어. 대신 그녀가 다시는 우리 집에 발을 들이지 못하게 은지랑 다투면서까지 관계를 끊어버렸어. 세 번째 여자는 동네 미용실 원장이었어. 가끔 머리를 자르러 갔을 때 그녀가 나를 유난히 잘 대해줬던 게 떠올랐어. 남편이 참 자상하시겠어요. 그 말을 할 때 그녀가 웃던 표정을 이제야 이해했어. 도현이랑 나눈 메시지를 훔쳐본 뒤 알았거든. 미용실 문 닫고 도현이를 불러서 가게 안에서 만났다는 것도. 네 번째 그림자는 도현이 회사 비서였어. 젊고 야무진 이미지에 나도 그녀를 몇 번 본 적 있었어. 나이 차이가 많아 보여서 이런 의심조차 안 했는데 그녀가 대놓고 우리 집 근처 카페에서 도현이를 만나고 있었더라고. 이번엔 내가 직접 카페로 들어갔어. 둘이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고 외쳤더니 그 여자가 아주 뻔뻔하게 나를 쳐다봤어. 부인이신가 보네요. 잘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요. 저희도 꽤 오래됐거든요. 그날 이후로 난 도현이랑 대화조차 하기 싫었어. 이 네 여자의 관계를 하나씩 알고 나니까 내가 살아온 7년이 다 거짓 같았어. 그가 미란이를 만나러 갔을 때 그 모텔 앞에 경찰을 불렀어. 소희는 동생한테 모든 걸 털어놓아서 우리 집에서 쫓아냈어. 미용실 원장에겐 그 남자의 모든 메시지를 손님들에게 공개하겠다고 협박했고 비서한테는 도현이 상사에게 이 모든 일을 말하겠다고 위협했어. 그리고 도현에겐 이혼 서류를 들이밀었지. 내 그림자들 다 데리고 떠나라. 그가 나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난 흔들리지 않았어. 난 이제 내 그림자를 치울 거야. 도현은 내가 진짜 이혼 서류를 준비했을 거라 생각도 못했나 봐. 처음엔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날 무시하더니 내가 직접 도장 찍은 서류를 탁자에 내밀었을 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유진아, 그건 아니잖아.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으니까 한 번만 더 봐줘. 애들도 생각해봐야지. 그가 애들 운운하는 순간 온몸이 뜨거워졌어. 그 말 한마디로 내 모든 인내심이 부서지는 느낌이었어. 애들, 애들을 생각했으면 내가 이런 짓을 했겠어? 애들 엄마한테 이런 수치스러운 꼴을 보이면서 어떻게 그딴 말을 해. 도현은 한참 날 쳐다보더니
뭔가 말하려다 입을 꾹 다물었어. 내가 예전 같았으면 울면서 그의 말을 들어주고 어떻게든 상황을 넘기려고 했을 텐데 이번엔 아니었어. 애들 방으로 들어가서 잠든 얼굴을 확인했어. 그 조그만 얼굴들을 보니 오히려 마음이 더 단단해졌어. 이혼하자. 난 내가 더 이상 이 집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도현이 계속 발버둥 치는 동안 난 조용히 다른 계획을 짜고 있었어. 내가 받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끝날 수 있는 게 아니었어. 미란이. 그녀부터 시작했어. 난 그녀의 직장으로 직접 찾아갔어. 대형 쇼핑몰에서 판매사원으로 일한다는 걸 알게 된 뒤였거든. 점심시간에 그녀를 구석으로 끌고 가서 얼굴을 마주봤지. 우리 얘기 좀 해볼까? 미란이는 순간 당황하더니 곧 웃으며 태연한 척했어. 무슨 얘기를요? 저 바빠서 그런데. 난 그 웃음이 너무 꼴 보기 싫었어. 내가 내 남편이랑 무슨 짓 했는지 알면서 그렇게 뻔뻔하게 나오는 거야. 내가 조용히 넘어갈 줄 알아. 내가 그날 찍은 사진들을 보여주자. 그녀 얼굴이 그대로 굳더라. 그만하세요, 제발. 결국 그녀가 울면서 무릎까지 꿇었어. 난 그 모습을 보고도 한 번도 마음이 약해지지 않았어. 소희는 생각보다 쉽게 무너졌어. 동생 은지한테 모든 걸 다 털어놓으면서 자기가 실수했다고 빌었대. 하지만 난 그걸로 만족 못했어. 소의 부모님한테도 연락해서 모든 걸 알렸어. 한 집안이 난리가 났지. 은지도 날 이해 못한다는 눈치였지만 난 이젠 그런 거 신경 쓰고 싶지도 않았어. 미용실 원장은 조금 더 오래 걸렸어. 내가 그녀의 손님들에게 직접 메시지 사진들을 보여준다고 협박하자 처음엔 무시하려고 했지. 난 그쪽 남편이랑 진심이었다고요. 그리고 그쪽도 남편한테서 문제를 찾아야 하지 않겠어요? 그녀가 그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몰랐어. 하지만 내가 도현이의 통화 녹음을 들려주고 그녀가 했던 거짓말까지 밝혀내자 결국 미용실 문을 닫고 도망치듯 떠나더라. 마지막은 비서였어. 젊고 뻔뻔했던 그녀는 회사에서 잘리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았어. 난 그 회사 대표를 직접 만나서 도현과 그녀의 관계를 털어놨고 증거를 건넸거든. 비서는 울면서 도현을 탓했지만 난 그런 모습에 전혀 연민이 느껴지지 않았어. 결국 도현은 내 그림자를 다 잃었어. 아니, 그의 모든 걸 잃었지. 내가 이혼 서류를 들고 법원으로 갔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나한테 무릎 꿇고 빌었어. 유진아, 나 진짜 잘못했어. 우리 애들 생각해서 한 번만. 난 차갑게 웃으면서 서류를 내밀었어. 너, 나 없이 잘 살아봐. 그 후로 도현은 내 눈앞에서 사라졌어. 난 아이들이랑 둘이서 조용히 새 출발을 했어. 가끔은 화가 치밀 때도 있지만 적어도 내 그림자 속에서 숨죽여 살던 과거보단 훨씬 나아. 내가 이 모든 걸 겪으면서 딱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날 지켜주지 않는다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은 완전히 내 삶에서 사라진 것 같았어. 하지만 사람의 흔적이 그렇게 쉽게 지워지는 게 아니더라. 그가 떠난 후에도 그의 빚과 문제들은 고스란히 나한테 남아있었어. 우리가 결혼 생활 동안 도현이 몰래 쌓아둔 카드빚이 생각보다 훨씬 많았더라고. 처음엔 단순한 생활비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 그 4명의 여자들에게 쏟아부은 돈이었더라. 모텔비, 선물, 외식비. 다 내 이름으로 된 카드에서 빠져나간 돈들이었어. 난 그 빚을 보면서도 놀랍게도 눈물도 안 나더라. 오히려 어이가 없었어. 이 정도였다고. 내가 모르는 동안 이 정도로 날 짓밟았다고. 아이들만 아니었으면 그냥 다 포기하고 도망치고 싶은 심정이었어. 하지만 현실은 아이들이 있었고 그들을 책임져야 했지. 도현한테 다시 연락을 해볼까 잠깐 고민도 했어. 하지만 그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어. 내가 전화해서 뭘 얻을 수 있을까? 그는 이미 나한테서 모든 걸 빼앗아갔는데 더 뭘 바라겠어. 그런데
어느 날 도현이 다시 나타났어. 완전히 몰락한 모습으로. 그의 얼굴은 예전에 그 자신감 넘치던 남자가 아니었어. 수척하고 초라하고 눈빛도 완전히 죽어있더라. 유진아, 나 좀 도와줘. 웃음이 나오더라. 도와달라고. 내가 지금 그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그는 내 앞에서 무릎까지 꿇었어. 진짜야.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도 잘리고 친구들도 다 떠났어. 나 잘못했어, 유진아. 내가 아니면 난 진짜 끝이야. 난 그가 나한테 매달리는 걸 보면서 묘한 쾌감을 느꼈어. 이게 복수라는 건가 싶었어. 하지만 그게 오래가진 않았어. 복수라는 게 해봐야 허망하더라. 도현아, 내가 무슨 꼴로 살든 이제 나한텐 상관없어. 내가 잘못해서 생긴 일은 내가 책임져. 그는 더 매달렸지만 난 문을 닫아버렸어. 그 순간 뒤에서 아이들이 내 옷자락을 잡았어. 엄마, 저 아저씨 왜 그래? 그 말을 듣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어. 이제는 내가 흔들릴 여유조차 없었어. 아이들 눈에 내가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 도현이 떠난 후 난 다시 현실과 싸워야 했어. 그가 남긴 빚을 갚기 위해 투잡까지 뛰었어. 낮에는 회사 일, 밤에는 카페에서 서빙을 했어. 몸은 녹초가 됐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어. 내가 나를 위해 싸우고 있다는 느낌 때문이었을까? 한편 그의 그림자였던 4명의 여자들도 조용히 사라지진 않았어. 미란이는 도현과의 관계가 알려진 뒤 직장에서 쫓겨났고 소희는 부모님의 강요로 외국으로 유학을 떠났다고 들었어. 미용실 원장은 다른 동네로 이사 갔고 비서는 아직도 다른 회사에서 도현의 이름을 언급하면 불쾌감을 드러낸다고 들었어. 그들은 도현의 삶에 짐처럼 남아있는 것 같았어. 내가 일부러 알아보진 않았지만 우연히 흘러들어오는 소식만으로도 충분했지. 난 더 이상 그들 모두를 생각하지 않아. 내 삶은 이제 내 거고 내가 새로 만들어가는 중이니까. 도현이 다시 찾아와도 난 문을 열어줄 생각이 없어. 그리고 내가 새로 만나게 될 누군가가 있다면 더 이상 남에게 휘둘리지 않을 거야. 내 그림자는 내가 만들고 내 빛도 내가 찾아낼 거야. 그리고 이제야 조금씩 웃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이후로 도현이 내 앞에 다시 나타난 적은 없었어. 그러나 그의 흔적은 내 삶 구석구석에 오래 남아있었지. 빚은 빚대로 해결해야 했고 아이들 역시 도현의 부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걸렸어. 처음엔 아이들도 혼란스러워했어.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목이 메었지. 거짓말을 하기도 사실을 말하기도 어려웠어. 하지만 난 마음먹었어. 아이들에게 어설픈 거짓말로 세상을 가르치고 싶진 않았거든. 아빠는 우리를 많이 아껴줬어. 하지만 엄마랑 아빠가 서로 너무 다르게 살아왔어. 그래서 아빠는 다른 곳에서 살아야 해. 아빠가 너희를 사랑하는 건 변하지 않아. 그 말이 아이들에게 충분했는진 모르겠어. 하지만 한동안 아이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고 나는 그걸로도 감사했어. 내 삶은 고달팠지만 점점 익숙해졌어. 투잡을 하며 바쁘게 움직이다 보니 도현에 대한 생각을 할 시간조차 없었어. 오히려 조금씩 자유로워지는 기분이었달까? 나 혼자 모든 걸 책임져야 하는 건 힘들었지만 동시에 더 이상 누구에게 속지 않아도 된다는 안정감이 있었어. 그런데 이상하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오기 시작했어. 도현이 완전히 망가졌다는 얘기였어. 그는 대출금도 갚지 못해서 집이 경매로 넘어갔고 지인들한테 돈을 빌리다가 이제는 아예 연락조차 받지 않는다는 거야. 그리고 어느 날 친구 민정이가 내게 와서 말했다. 유진아, 그 얘기 들었어? 도현이가 다시 결혼하려고 한다던데. 결혼? 난 그 말을 듣고도 믿을 수 없었어. 그는 4명의 그림자와의 추악한 관계로 인해 모든 걸 잃었는데 또다시 뭔가를 시작하려 한다고. 민정이 말로는 상대는 나이 많은 재력가라는 거야. 난 그의 그런 본능적인 처세술에 혀를 찰 수밖에 없었어.
그 소식이 신경 쓰이진 않았어. 오히려 한 가지 다짐만 더 확고해졌어. 절대로 내 삶에 그가 다시 발을 들이게 두지 않겠다. 시간이 지나고 난 내 노력으로 모든 빚을 다 갚았어. 그리고 마침내 아이들과 함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 낡았지만 햇살이 잘 들어오는 집이었어. 그 집에서 아이들이 처음으로 밝게 웃는 걸 보고 난 안도했어. 우리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어느 날 아침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보고 있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 이제야 비로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된 것 같아. 도현이 어디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는 관심 없어. 그는 그의 그림자와 그의 어둠 속에서 살 거고 난 내 빛을 찾아갈 거야. 내 삶은 이제 오롯이 나와 아이들의 것이니까. 그리고 그게 나한테 가장 큰 복수였어. 이삿짐을 풀고 작은 집을 정리하는 동안 마음 한편에 묘한 희열이 피어올랐어. 마치 도현이라는 짐을 내려놓고 진짜 나로 돌아온 느낌이랄까? 그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돌아보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 그 눈물은 후회나 슬픔이 아니라 이제 끝났다는 해방감에 가까웠지. 새로 시작한 삶은 단순하고 조용했어. 아침이면 아이들을 깨우고 간단한 아침을 차려주고 학교로 보내는 게 내 하루의 첫 번째 일이었어. 그러고 나면 잠시나마 혼자만의 시간이 생겼지. 창문을 열어 햇볕을 맞으며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시간. 그게 내 유일한 사치였어.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작은 도서관에서 파트타임 구인 공고를 봤어. 조건도 나쁘지 않았고 아이들 학교 시간에 맞춰 일정을 조정할 수 있을 것 같더라. 난 망설임 없이 지원했어. 그곳에서 일하면서 오랜만에 사람들과 소통하며 웃을 수 있었어. 사람들은 내 상황을 묻지 않았고 나도 굳이 과거를 설명하지 않았어.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아이들과 독서 모임을 진행하며 내가 다시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어. 그런데 또다시 도현과 관련된 소식이 날 찾아왔어. 이번엔 도현의 새 아내가 직접 날 찾아온 거야. 그날 저녁 초인종이 울려서 나가보니 나보다 조금 나이 들어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 잘 다듬어진 머리와 고급스러운 옷차림에서 그녀가 도현의 새로운 타깃이라는 게 느껴졌지. 안녕하세요. 저는 강윤이라고 해요. 혹시 김도현 씨의 전 부인이시죠? 순간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숨이 막히는 듯 했지만 곧 평정을 찾았어. 맞아요. 그런데 무슨 일이신데요? 그녀는 잠시 주저하더니 말을 꺼냈어. 도현 씨가 요즘 좀 이상해서요. 전 부인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서 왔어요. 저도 알거든요. 그가 예전 결혼 생활에서 문제를 일으켰다는 걸. 솔직히 말해서 그 순간 그녀가 가엾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녀는 아직 도현에게 속고 있는 게 분명했거든. 그가 과거에 했던 짓을 똑같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도 말이야. 뭐가 궁금하신데요? 난 차갑게 대답했어. 그녀는 내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 그 사람 믿어도 될까요? 난 웃음이 나올 뻔했어. 하지만 참았어. 대신 그녀에게 똑같이 말해줬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이미 알 텐데요. 그런데도 그를 믿어야 하는지 묻는다는 건 당신도 답을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녀는 내 말을 듣고 입을 다물었어. 잠시 후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돌아갔어. 난 그녀가 얼마나 오래 버틸 수 있을지 짐작할 수 있었어. 도현은 변하지 않았으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도현은 더 이상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연락도 없고 그의 흔적도 없었지. 윤희의 방문 이후로 그에 대한 소식도 끊겼어. 난 그게 오히려 마음이 편했어. 지금 난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어. 작은 도서관에서 일하며 아이들과 행복을 찾아가는 중이야. 가끔 아이들이 엄마는 왜 혼자야? 라고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곤 해. 엄마는 혼자인 게 아니야. 너희가 있잖아. 그리고 엄마는 지금 너무 행복해. 이 말이 진심이 될 줄은 몰랐어. 하지만 진짜야. 이제는 도현도 그의 그림자들도 더 이상 내 삶에 발을 들이지 못할 거야.
내 삶은 이제 내 것이니까. 도현과의 마지막 끈이 완전히 끊긴 이후 내 삶은 조금씩 더 평온해졌어. 더는 그의 이름을 들을 일도 없고 그의 흔적을 떠올릴 일도 없었으니까. 아이들은 예전보다 훨씬 밝아졌고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을 사귀었어. 난 그런 아이들을 보며 하루하루 감사했어. 도서관에서의 일도 점점 자리를 잡아갔어. 아이들과 독서 모임을 진행하면서 얻는 보람은 내가 상상했던 것 이상이었어. 동네 어머니들로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았고 그 덕분에 작은 지역 행사에도 참여하게 됐어. 난 새로운 사람들과의 교류가 조금씩 즐거워졌어. 그러던 어느 날 동네 행사에서 만난 한 남자가 내 삶에 또 다른 변화를 가져왔어. 그의 이름은 정재민이었고 나와 비슷한 나이에 두 아이를 키우는 싱글 아빠였어. 처음엔 그냥 행사를 준비하며 잠깐씩 이야기를 나누는 정도였는데 점점 더 자주 마주치게 되더라. 재민은 묘하게 따뜻한 사람이었어. 그와 대화하다 보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어. 그가 내게 특별히 다가온 건 아이들과 함께 한 작은 피크닉 자리에서였어. 아이들이 함께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그는 내게 이렇게 말했어. 유진 씨, 아이들이 밝게 웃는 거 보니까 저까지 힘이 나네요. 참 대단하세요. 이렇게 잘 키우고 계시잖아요. 그 한마디에 괜히 눈물이 날 뻔했어. 나 혼자서 얼마나 버텨왔는지 아무도 몰랐는데 그가 내 노력을 알아준 것 같았거든.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더 가까워졌고 그와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났어. 처음엔 두려웠어. 또다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었다가 상처를 받게 될까봐. 하지만 재미는 천천히 아주 조심스럽게 내 마음에 들어왔어. 그는 나와 비슷한 상처를 가지고 있었고 그런 만큼 나를 더 잘 이해해줬어. 몇 달 뒤, 그는 내게 조심스럽게 물었어. 유진 씨, 우리 조금 더 가까워져도 될까요? 난 한참을 고민했어.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대답했지. 나도 두렵지만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하기로 했어. 서둘지 않고 천천히 서로의 삶에 스며들어갔어. 재민과 그의 아이들은 나와 내 아이들에게 새로운 가족처럼 다가왔어. 시간이 흘러 어느 맑은 봄날에 우리는 한적한 공원에서 작은 약속을 나눴어. 결혼식처럼 거창한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아이들 앞에서 가족이 되기로 다짐했지. 그날 아이들은 웃으며 이렇게 외쳤어. 우린 이제 진짜 가족이야. 도현이란 이름은 이제 내 삶에서 완전히 지워졌어. 그는 과거의 그림자로 남아있을 뿐, 더는 나를 흔들지 않아. 지금 나는 내 아이들과 재민, 그리고 그의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있어. 내가 겪었던 모든 고통과 상처는 이제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준 흔적일 뿐이야.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 내 삶은 내가 선택한 것이고 그 선택은 나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줄 거라는 걸. 그리고 그게 바로 나의 진짜 복수이자 새로운 시작이었어.